동물의 세계에서 항상 악역으로 그려지는 대표적인 동물이 있습니다. 사반나의 날강도라 불리는 이들은 비열하고 잔인하며 지저분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데다 울음소리마저 기괴해서 옛부터 악마의 웃음소리 같다는 말을 듣고는 했는데요. 누군가의 저주를 받아 태어난 동물처럼 보이는 하이에나는 비율마저 좋지 않아서 달릴 때 속도도 시속 60km에 불과한데 어떻게 된 것인지 먹이에 60%에서 90%나 되는 비율을 사냥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이에나의 사냥 전략이 어떻길래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알고 보면 하이에나가 없다면 아프리카의 생태계는 엉망이 되고 말 것이라는데 왜일까요? 이들의 숫자를 보면 잘만 교미하고 출산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굉장히 힘들다는데 왜일까요? 하이에나는 코뿔소를 사냥한 적도 있으며 한 쌍의 하이에나가 27명이나 되는 사람을 해친 적도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 낙엽이지만 알고 보면 생태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내는 아프리카의 다크나이트 점박이 하이에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하이에나가 없어서는 안 될까요? 지구상의 여러 지역에서 서식하는 하이에나들은 바퀴벌레와 함께 인간이 멸종한 후에도 살아남을 것으로 추측되는 강인한 생명력과 뛰어난 적응력을 가진 동물들입니다. 아프리카의 점박이 하이에나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해온 살아있는 화석과 다름없는데요. 이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258만 년 전에서 약 1만 년 전인 플라이스토세 시기에 출현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박이 하이에나는 클랜이라는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여러 마리가 함께 모여 다른 맹수들이 잡아놓은 사냥감을 강탈해 가는데요. 암살의 대가인 표범의 먹이를 앗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많은 무리가 모여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인 사자들의 먹이까지 빼앗아갈 정도입니다. 체급에서 큰 차이가 나는 암사자들을 상대하려면 하이에나 4마리가 있어야 하며 그보다 배는 강력한 수사자를 상대하려면 최소 10마리 이상의 하이에나가 모였을 때나 가능한 일인데요. 하지만 이들은 사자의 주변에서 항상 고기를 탐내는 이들이며 겁없는 젊은 사자가 하이에나의 영역에 혼자 들어갔다가 반죽음 상태가 되어 쫓겨나기도 합니다. 점박이 하이에나는 몸무게만 40kg에서 80kg이고 무게 대비해서 크기가 더 큰 경향이 있기에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육상 포식자입니다. 거기다 450kg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위에 올라가도 깨지지 않는 타조알이나 코끼리의 뼈까지 씹어먹을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비교적 작은 체급의 포식자인 치타의 경우 대부분 하이에나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영화나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하는 하이에나들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사납게 구는 비굴한 성격의 동물들로 그려지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면모는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동이며 사실 먹이를 강탈해가는 행동은 강한 힘과 압도적인 체구를 앞세운 사자가 더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이에나들은 야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만약 점박이 하이에나가 없었다면 아프리카 초원은 죽은 동물들의 썩어가는 시체와 뼈들이 쌓여 산을 이루고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라이온 킹에서 사자들 중 악역인 스카는 하이에나 무리를 부하들로 두고 왕국을 점령하는데요. 여기서 왕국이 황폐화되는 이유가 바로 하이에나들 때문이었지만 이 같은 묘사는 사실을 정반대로 왜곡시킨 것에 가깝습니다. 생각보다 뛰어난 사냥 전략을 가진 점박이 하이에나. 점박이 하이에나들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죽은 동물의 사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꽤나 전략적으로 사체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대머리 수리 같은 독수리들 또한 아프리카의 시체 청소부나 다름없는데 이들은 하늘을 나는 드론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난 시력으로 먹이를 찾아다니므로 하이에나보다 탐색 능력에 있어서 앞서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면 죽은 동물의 사체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죠. 점박이 하이에나들의 청각은 굉장히 예민해서 최대 10km 밖에서 포식자들이 사냥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사냥한 먹잇감을 먹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냄새 또한 쉽게 포착할 수 있는데요. 하이에나들은 이처럼 뛰어난 감각으로 자신들이 먹을 사체나 강탈할 사체를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먹이를 죽은 동물의 사체로 충당할 것 같은 하이에나들은 사실 먹이의 60%에서 90%를 사냥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외모를 살펴보면 어째 사냥에는 영 맞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건장한 상체와 긴 앞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엉덩이와 하체가 빈약한 데다 뒷다리는 짧아서 영 날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도 이들은 다른 육식동물에 비해 폭발적인 속도를 낼 수 없으며 가속도 또한 별 볼일 없는 수준인데요. 질주할 때의 최대 속도가 고작 시속 60km 정도에 불과한데 이들의 먹잇감인 임팔라는 아프리카의 육상동물 중 가장 멀리 뛰는 동물인데다 치타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동물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먹잇감인 누 또한 시속 80km에 달하는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사자보다도 큰 덩치를 자랑하는데요. 이런데 어떻게 하이에나들이 이들을 잡을 수 있는 걸까요? 하이에나들은 자신보다 빠른 초식동물들을 잡기 위해 여러 마리가 초승달 모양의 대형을 만들며 일사불란하게 먹잇감을 쫓습니다. 사냥 초기 단계인 이때는 적당한 속도인 시속 30km 정도로 느긋하게 먹잇감을 쫓는데요. 사자의 무기가 조직력과 속도라면 하이에나의 무기는 가공할 지구력입니다. 하이에나는 체중의 1%에 달하는 큰 심장을 가지고 있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사자의 심장이 체중의 0.5%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크게 비교되는 셈이죠. 하이에나가 사냥할 때는 사자처럼 폭발적인 속도를 내지 않는데 이 점 또한 오랫동안 달릴 수 있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에나 무리들은 시속 30km 정도의 적당한 속도로 초식동물 무리를 쫓다가 그중 무리에서 떨어지는 한 마리의 개체를 노립니다. 이 뒤떨어진 개체가 뒤쳐서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즉시 흩어져 있던 모든 하이에나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수십 마리의 하이에나들이 뒤처지는 사냥감에 동시에 달려들며 종종 3km가 넘는 추격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이에나 무리가 사냥감을 붙잡을 수 있게 되면 집단으로 사냥감을 포위한 다음 다리와 복부 같은 취약한 부위를 집중 공격하게 되는데요. 얼룩말처럼 성격도 거칠고 덩치까지 큰 사냥감을 잡을 때는 10마리에서 30마리나 되는 하이에나들이 동원됩니다. 이외 다소 잔인한 방법으로 다칠 경우 수컷 구실을 못하게 되는 그 급소 부위를 공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하이에나 무리는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 물소에게 달려들어 혼란시키는 동안 다른 개체들의 새끼를 공격하는 식으로 새끼 물소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위기에 처한 코뿔소를 사냥한 적도 있는데요. 2009년 11월에는 남아프리카의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영역 싸움을 하다가 다친 상태의 성체 수컷 흰 코뿔소를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사례까지 있는데요. 1962년 말라위 남부 물란예라는 지역에서는 2마리의 하이에나가 27명이나 되는 사람을 해쳤습니다. 2마리의 하이에나는 결국 사살되었는데 각각 77kg, 72kg의 덩치를 가진 큰 개체였는데요. 이 같은 일은 드문 일이지만 사바나 지역에 자연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빈도가 커진다고 합니다. 사람도 노리는데 사람이 키우는 가축은 더욱 쉬운 먹잇감이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하라르에서는 매일 밤마다 하이에나들이 나타나면 주민들이 먹고 남긴 고기 찌꺼기 등을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전통은 무려 4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인데 하이에나들이 가축이나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왔던 행동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같은 광경은 마을 관광 코스의 한 과정이 되었기에 여행객들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엄연히 이 하이에나들은 야생 개체들이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는 실탄을 장전한 총을 든 보안 요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고 하네요. 고달픈 짝짓기와 출산을 반복하는 애처로운 동물 하이에나, 놀라운 적응력으로 사자나 호랑이와 달리 잘만 번성해가는 점박이 하이에나들을 보면 당연히 짝짓기도 많이 할 것 같고 새끼도 많이 낳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짓을 한 번 하기가 너무도 힘든 동물들인데요. 하이에나는 독특하게도 암컷과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암컷의 생식기는 마치 수컷의 생식기처럼 생겼으며 이 때문에 이들은 짝짓기를 한 번 하려면 수컷이 정말 발악을 해야 합니다. 수컷 하이에나는 짝짓기를 한 번 하려면 구조상 아주 요란 법석을 떨어가면서 힘들게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난관이 좁은 탓에 암컷 하이에나가 새끼를 낳는 도중 새끼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처럼 출산이 힘든데 하이에나의 새끼는 상당히 크게 자란 다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더욱 성공률이 낮습니다. 어미의 몸무게와 덩치에 비례해 가장 큰 육식동물의 새끼가 바로 하이에나의 새끼라고 하죠. 이렇다 보니 처음 출산을 겪는 하이에나는 새끼를 낳다가 죽기도 하고 출산 과정 중 크게 다쳐 낳는데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한다는데요. 게다가 하필 이곳은 산부인과 병원이 아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야생입니다. 하이에나는 사자들에게 있어서 눈엣가시 같은 경쟁자들이자 사자 새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이기에 사자들은 위기에 처한 하이에나를 절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출산 중인 암컷 하이에나는 사자의 눈에 띄일 경우 거의 100% 죽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은 좀 생존에 적합하도록 진화할 법도 한데 왜 고쳐지지 않는 것인지 미스터리입니다. 하이에나들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쉬운 일은 없고 속 편하게 마음 편히 살아가는 동물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수십 마리의 하이에나가 모이면 사냥하기는 쉽겠지만 한 마리당 돌아가는 고기의 양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을까요? 하이에나가 없으면 아프리카의 환경이 급속도로 오염될 거라는 점, 하이에나들이 다소 치사한 방법으로 먹이를 구하지만
알고 보면 열악한 신체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점 등을 보면 역시 자연에는 악마의 저주를 받은 짐승 같은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들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섣불리 타인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